27일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스 채권단 새롭게 구성되면서 채권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 부분이 뉴욕 증시에 장 초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이면서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우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일제의 하락 시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2%에서 0.4% 하락하며 마감됐고요. 최근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도 이날 조정받았습니다. 0.63% 내리면서 5,060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중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요. 장 초반 말씀드린 대로 유럽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이내 발표가 됐었던 지표들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4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댈러스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6포인트, 예상을 크게 밑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후반, 장 중반에는 하락 전환이 있었습니다.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재료가 바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열릴 FOMC 회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또 하나의 발언이 나올 것이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6월 금리 인상설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못했고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관망세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후장에서는 저점을 조금 더 낮추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스닥 지수 내에서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크게 낙폭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다우지수 역시 그 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0.23%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 18,000선은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로 출발해서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저점을 낮췄는데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그래도 금속 관련 종목들, 알코아를 중심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 종목들도 이날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밖에는 에너지 섹터,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를 중심으로 오후장의 낙폭이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0.41% 내리면서 S&P 500 지수 종가 2,108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최근 탄력이 좋은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가장 크게 좀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 부담감에 따라서 이날 바이오 섹터죠. 이 암젠과 밀란 등 바이오주가 크게 내렸고요. 바이오 테크 인덱스가 4% 넘는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장 중부터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고요. 0.63% 내리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5,060포인트 선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장 초반에는 유럽 증시 영향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 앞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바이오테크주의 낙폭을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요. 증시에 미쳤던 영향들, 이슈들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이 FOMC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이날 시장에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ed not ready to concede it won't hike this summ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여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마켓워치와 인터뷰한 조슈아 샤피로 MFR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위원들은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연준은 최대한의 재량권을 원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전히 6월 금리 인상 카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마켓워치는 이 같은 의견은 소수이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큰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시면 브렐이나 우르시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에서 성명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TD 스큐리티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29일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성명서만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증시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특히 텍사스 지역 경제가 유가 하락에 힘입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살펴보시죠. Economic activity in Texas is still plung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4월 댈러스 지역 연준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지난달 수치였던 이 마이너스 17.4보다는 개선이 된 것인데요. 이 전달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제조업 지수 최악의 수치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2보다 훨씬 더 악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이 여전히 텍사스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날 이 텍사스 지역 기업 회장들의 발언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CEO들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입은 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사업의 성장성도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한 2015년에 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 강세 역시 텍사스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텍사스 지역의 한 CEO는 달러 강세가 본격적으로 신규 수주와 앞으로의 사업 전망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종목 소식들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지수 내 주요 종목들 저희가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개별 종목도 외신 소식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남깁니다. 어이젠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1개 종목 올랐고 19개 종목이 크게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이날은 듀퐁이 4%의 강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인텔 이를 포함해서 IT가 좋았었고요. 캐터필러 등 기계 섹터 포함해서 11개 종목이 선방했습니다. 반면에 맥도날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제약주인 화이자와 머크사, 홈디포 등 19개 종목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내렸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대체로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었는데요. 맥도날드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2.3% 다우지수 내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이제 오는 5월 4일에 발표될 구조조정에 대한 여전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려감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날 투자 심리는 좋지가 못한 양상이었었고요.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헬스케어 섹터, 바이오 섹터가 좋지 못했습니다. 보험주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 넘게 밀렸고요. 화이자와 제약주인 이 머크사가 1% 내외로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금융주도 좋지가 못했는데요. 골드만삭스 그룹, 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P 모건 체이스 각각 내렸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 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0.64% 내림 구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선방한 쪽 살펴보게 된다면요. 듀퐁입니다. 4%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행동주의 투자펀드가 이사회 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강력한 자사주 매입 정책이 기대가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투자 심리 상당히 좋았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 애플은 1.8% 올랐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재 섹터와 반도체 섹터만이 이날 장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 0.3% 각각 오름 시세였었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업종별로 부진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1.8%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었었고 지난 금요일에 강했었던 유틸리티 섹터도 1% 넘게 밀렸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증권사 호평에 따라 6%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8%까지 강하게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이 도이체뱅크에서는 전기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추천했고요. 목표 주가는 245달러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가상으로는 231달러 선 돌파하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성적표를 공개한 바로 애플 보시겠는데요. 회계연도 2분기 주당 순이익이 $2 33센트 기록하면서 예상 상회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폰 6의 판매가 예상 밖으로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크게 좋았다는,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정규장에서는 1.8% 기대감에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이상 1%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호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투자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애플의 실적인데요. 강한 아이폰 매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 분기 순이익은 $2 3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2 16센트를 웃도는 강력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40%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시면 $5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560억 8천만 달러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아이폰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전반적인 매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 대수는 6,120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5,726만 대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아이패드 판매는 좋지가 못했는데요. 아이패드 판매는 1,260만 대에 그치면서 전문가 예상치 1,394만 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이날 향후 3년간 자사주 매입과 배당, 그리고 주주 환원 프로그램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제시했던 1,300억 달러보다 그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이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으로 교체하는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고 애플워치 런칭과 함께 신나는 새 분기를 맞을 수 있게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1.69% 상승으로 정규장 거래를 마친 애플의 주가는 이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노무라가 이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카드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merican Express downgraded to neutral versus buy at Nomura.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무라는 이 투자 목표 의견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목표 주가는 $91에서 $82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은 현재로서 긍정적인 촉매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노무라 증권의 빌 카라체 전략가는 물론 2017년까지는 성장이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긍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카라체 전략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인력 감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인력 감원에 나선다면 이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7%나 하락했는데요. 이 소식에 이날 증시에서 0.64%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저희가 그리고 그 밖에도 종목별 마감 상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시장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의 마감 상황도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스의 채권 협상팀 책임자가 교체되면서 협상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리스 증시가 4%까지 뛰어오르면서 주요 증시도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0.5% 가까이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93%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5,268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날 소폭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0.3% 내렸고요. $56.99, 57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방향성 탐색에 나섰고요. 장 막판에 소폭 내렸습니다.
금값은 올랐습니다.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올렸고요. 이에 따라서 매수세를 부추겼습니다. 온스당 2.4% 오르면서 1,203달러 20센트를 기록했고요. 곡물 가격이 대체로 엇갈렸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부실당 1% 넘게 밀리면서 3달러 64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은 반등했습니다. 0.34% 올랐고요. 공포지수가 6.7% 강하게 올랐던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가 큰 변동 없이 600포인트 선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확인하겠습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내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약세까지 맞물리면서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연저점 1,072원 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종가상으로는 1,073원을 기록했습니다. 간밤의 달러 약세 영향에 달러 인덱스는 0.19%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2%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1.93%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유럽 시장 마감 상황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서울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상당히 좀 따뜻하다고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더운 날씨 이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남부지방은 좀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소 좀 시원한 날씨가 그래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